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최근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성열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로버트 티킹 북한 특사를 만나서 식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실제로 북한 인권 특사와의 어떤 채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미 관계의 본질적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서독의 경우도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실제로 동독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어떤 이 과거 청산의 어떤 자료를 축적했는데 동독이 지속적으로 반발을 했지만 동서독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기록보존소가 60년대 설치됐지만 70여 년에 동서독 기본조약까지 체결됐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헬싱키 프로세스의 예를 보더라도 이 소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군사 안보, 경제 협력을 위해서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을 때 서방에서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된다 의제로 해서 그것이 포함이 됐고, 또 75년에 그 합의의 결과물로서 최종 파이널 팩트 액트가 체결이 됐네, 서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후속 회의와 전문가 모임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속 회의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방은 동구와 소련의 인권 기록들을 검토해서 비판하고 개선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략으로 가져갔어요. 동구와 소련이 반발했지만 헬싱키 프로세스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한반도에 이 소위 안보, 평화의 위협을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인권법하고 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불참 기권하다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에서 반발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이해관계는 군사 안보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고려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는 일부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봐도 인권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양자 관계는 훨씬 더 정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쟁점 속에서 인권법 통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오셔가지고 28일, 29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과연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입법 의지가 강력하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역량 구축이라는 1차적인 관점에서 보다면 1차적으로 상징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생각을 해서 개선하도록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한 통합을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반대 입장에 있는 선 사람들의 얘기도 경청해서 북한 인권법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소위 단계별 접근을 가지고 추진하되, 왜 너네는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발목을 잡냐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너네가 무슨 논리로 반대하느냐 하는 부분은 2차적으로 통과된 후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어떤 단체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특히 최근에 어제 이 소위 서울역에서도 그런 이 소위 인권법 통과를 위한 이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20대, 30대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재성호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심야 토론을 했지만, 그렇게 소위 언론과 매스미디어가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인권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돼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전체가 힘을 정말 결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반성을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힘을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반대하는 대응 논리는 정말 설득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가자. 그러기 위해서 소위 인권 정책과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실제로 당신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넘어서서 북한 인권 개선에 실효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이 간다 하는 얘기들을 좀 더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인권 정책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힘이 모아져야지만 북한 인권 개선은 긴 호흡 속에서 통합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성호 교수님과 김수함 연구위원께서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입법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동안에 이 국회에 와서 이러한 북한 인권법의 입법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몇 번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 한 자리 빈 자리 없이 이렇게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발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북한 인권법을 왜 제정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에만 대부분 할애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 제목 자체도 북한 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 그래서 진일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법을 내실 있게 제정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해서 역시 모든 것은 자꾸 계속 꾸준함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할 때 발전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과 연구위원께서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김수함 연구위원께서는 소위 말하는 국민보호 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2005년도 유엔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을 또 하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재성호 교수님은 그동안에 이 북한 인권법의 문제점, 또 국내에 있어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도 있죠. 이 북한 인권법 급합니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북한 인권을 위한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춧돌을 잘 놔야 됩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도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인권법 조항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내용을 음미하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조속히 만들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